안녕하세요. 키포스트의 안석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AI 글래스는 왜 넥스트 스마트폰인가를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07년에 아이폰하고 갤럭시가 출시된 이후로 우리 생활 양식의 거의 모든 걸 바꿨어요. 근데 굳이 제가 장기 집권이라는 단어를 쓴 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사라진 IT 기기들이 참 많기 때문인데요. 디지털 카메라도 있고요, mp3도 있고, 전자사전,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IT 시장을 거의 잠식하면서 등장한 플랫폼이 스마트폰이죠. 근데 어쩌면 AI 글래스가 스마트폰의 IT 시장 장기 집권 혹은 초장기 집권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AI 글래스의 정의부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왼쪽에 마크 주커버그 메타 CEO가 쓰고 있는 이게 AI 글래스 오라이언입니다. 아직 양산 개념은 아니고요. 2026년도에 양산하겠다고 내놓은 AI 글래스인데요. AI 글래스라고 하면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안경처럼 생긴 폼팩터고요. 그리고 육안으로 이 외부 세계를 직접 볼 수 있는 OST 방식입니다. OST라고 하면 옵티컬 시스루죠. 기존의 비전 프로나 아니면 메타의 퀘스트 이런 HMD 기기처럼 그 VST 방식도 있어요. 비주얼 시스루라고 하는데 이건 육안으로 직접 바깥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바깥 세상을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에 그거를 눈앞에 있는 화면에 띄워주죠.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비주얼 시스루 방식을 MR 혹은 믹스 리얼리티라 그러죠. 혹은 VR, 버추얼 리얼리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OST 방식은 AR 방식에 가깝죠.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근데 이 AI 글래스라고 하는 건 AR이라고 하는 그 어떤 디스플레이 측면보다는 이거의 활용성, AI를 이용한 활용성에 좀 초점을 맞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좀 조용하지만 여기 LED 인사이드에서 통계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AI 헤드셋이 나왔어요. 이게 다 올해 나온 것들이고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 LED를 디스플레이로 탑재한 제품들만 이렇게 열거한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사실 양산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아까 설명드렸던 메타의 오라이언만 해도 2026년에 내놓는다는 거고 나머지도 대규모로 생산하는 제품들은 아닙니다. 제가 AI 글래스가 넥스트 스마트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AI 시장의 뷰가 지나치게 기존 플랫폼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빅테크들이 지금 매년 수십조 원을 들여서 AI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어디다 써먹을래? 라고 생각해 보면 다들 상상의 범주가 PC,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 스마트폰 여기에 아직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자료는 2020년부터 매 분기에 스마트폰이 몇 대씩 팔리는가를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분기별로 대략 3억 대 정도를 이렇게 판매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분기에 3억 대면 4개 분기면 1년에 12억 대죠. 이 안에서 스마트폰 시장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늘거나 줄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2020년부터 나와 있는데 이전에 2018년이나 19년도 크게 양상이 다르지는 않았어요. 단지 순위가 삼성이 1등이냐 애플이 1등이냐 요것만 바뀐 정도라고 할까요? 이거는 PC 시장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데스크탑이랑 노트북의 통계를 낸 건데 분기별로 한 7천만 대 정도씩 팔리고 있죠. 분기에 7천만 대면 4개 분기하면 1년에 2억 8천만 대 정도 됩니다. 2억 8천만 대에서 살짝 늘어날 때가 있었는데 이때는 코로나 펜트업 수요가 있어가지고 잠깐 늘었지만 그 뒤로는 다시 과거 회귀하죠. 그래서 PC 시장도 3억대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서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 AI의 어떤 피처가 가미된다고 해서 이게 4억대 내지 5억대 팔리냐?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그런가 하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AI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느냐? 여기 보시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메타가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H100 GPU 개수가 15만 개입니다. 우리가 H100을 살 때 우리 용산 가서 GPU 사듯이 4080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서버 단위로 사는데 DGX H100이 하나에 46만 달러입니다. 여기에는 H100이 8개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인즉슨 15만 개의 H100은 DGX H100이 19,000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46만 달러에 19,000대를 곱해야 되겠죠? 이걸 곱하면 87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지금 H100을 이만큼 샀다는 거거든요. 이 우리 돈으로 한 12조 4,4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과연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PC, 노트북, 태블릿 이런 데서 써먹을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할까요?
심지어 이게 끝도 아니죠. 여기에 뭐 올해도 더 투자했을 거고, 그리고 내년에는 블랙웰이라고 하는 그 GPU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죠. 그러면 더 많은 돈이 들 텐데, 과연 기존 플랫폼 안에서 써먹을 어떤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할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할 텐데, 저는 그게 AI 글래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물론 그 원형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2014년에 구글이 내놨던 구글 글래스고, 이거는 2019년에 내놨던 기업용 에디션 2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특히 국내에는 써보신 분 거의 없을 텐데, 왜냐하면 구글이 구글 글래스를 내놓을 때만 해도 본격적으로 AI 투자가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AI 투자가 그 지금처럼 아주 붐이 된 건 적어도 2022년 이후의 일이죠. 어떤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적어도 2025년, 2026년 이후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구글 글래스는 그야말로 어떤 AR 글래스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AI 글래스는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러면 AI 글래스가 굳이 그런 안경 형태일 필요가 있나?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애플의 비전 프로나 아니 메타의 오큘러스나 뭐 이런 것들도 AI 글래스가 될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몇 가지 허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비전 프로만 해도 너무 무겁습니다. 무게가 600g이고 가격은 더 무겁죠. 499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비싼 기기는 사실 지금의 스마트폰 시장에 균열을 낼 만큼의 어떤 파괴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스마트폰은 지금 삶을 같이 하는 기기잖아요. 가끔 주말에 아침에 일어나면 애플 아이폰에 알람이 와 있죠. 스크린 타임이라고. 당신이 지난 일주일간 아이폰을 하루 평균 몇 시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알람이 뜨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이나 2시간 반 정도 뜨거든요. 그럼 내가 하루에 2시간 반씩 이걸 매일 썼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그걸 많이 쓰시는 분들은 4시간, 5시간도 써요. 하루에 한 열 몇 시간 깨어있는 시간 중에 어떻게 20, 30%의 시간을 여기 스마트폰에 투입하느냐. 그거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폼팩터가 굉장히 사용하는데 부담이 없고 가볍고, 1인 1 스마트폰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싸죠. 뭐 어떻게 보면 활용성에 비해서 굉장히 싸죠. 근데 이 비전 프로는 어떻습니까? 1인 1 비전 프로 하기에는 너무 비싼 기기죠. 물론 애플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공동으로 이 비전 프로 가격을 좀 내려보려고 GVR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간 디스플레이 가격을 좀 낮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가격을 뭐 그렇다고 얼마나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무게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AI 글래스가 언제 우리 삶에 확 다가올 거냐? 저는 일단은 화면 없는 버전이 내년부터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2026년부터는 화면이 포함된 버전들이 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화면 없는 버전이라고 하면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미 상용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메타가 레이벤이라는 회사와 공동으로 내놓은 이 레이벤 메타라는 선글라스인데요. 여기에 보면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배터리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딱 디스플레이 하나만 없어요. 동영상 사진 촬영 가능하고요. 음악 감상 통화 가능하고,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로 어떤 명령을 내려서 정보를 취득하는 이런 다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4시간 정도 간다고 하는데 이건 좀 약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죠. 가격은 379달러로 되게 고급 선글라스 가격보다 살짝 비싼 정도? 제가 쓰고 있는 선글라스가 한번 1, 2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약간 더 비싼 정도죠. 아주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생김새가 그럼 선글라스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여기 좀 보이는 요 카메라 정도만 조금 눈에 띌까, 나머지는 아주 똑같습니다. 여기 약간 형태가 약간 두껍죠. 이거 말고는 동일해서 뭐 패션 소품으로도 사실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면 2026년부터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AI 글래스가 이제 출시된다고 봤을 때,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이 뭐가 있느냐?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엘코스가 있고요. 레도스가 있고, 올레도스 화이트 방식이 있고, 올레도스 RGB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 사실 엘코스는 좀 후보에서 좀 멀어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소비 전력 측면에서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휘도도 좀 약간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올레도스 RGB도 이거는 기술적으로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건 적정 기술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올레도스 W 방식, 그러니까 화이트 방식하고 레도스 방식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올레도스는 기본적으로 이 유기물 기반이기 때문에 휘도, 그러니까 밝기가 좀 낮은 편이고요. 내구성에도 살짝 문제가 있고요.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번인이 생기기 쉽다는 거죠.
레도스는 무기물 방식이라 일단 내구성이 좀 더 강합니다. 번임이 덜 생깁니다. 안 생기는 건 아니고 덜 생깁니다. 밝기 측면에서는 이 네 가지 기술 중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밝기가 왜 중요하냐? 아까 AI 글래스는 이 육안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OST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태양 아래서도 써야 되고 형광등 아래서도 써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아주 밝은 야외다. 그러면 우리 가끔 스마트폰 밝은 야외에서 잘 안 보일 때 있잖아요. 휘도가 낮다는 건 그만큼 디스플레이 시인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레도스가 가장 유력하게 보이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얘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가격이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여기 트렌드포스의 보고서가 있는데, 요약하면 이 레도스를 만드는 가격하고 이 레도스 앞에 이 도파간이라고 하는 부품이 하나 더 붙거든요. 이게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드는 건데, 이게 군사용으로 전용되기도 하는 소재입니다. 근데 이거가 두 개 합쳐서 기기 가격을 1만 달러에 이르게 한다. 1만 달러면 1,4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러면 못 사죠. 이 가격을 주고 살 수는 없죠. 이 도파간을 고글절 유리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단지 이제 화면의 어떤 크기가 이 FOV라고 하는데, 디스플레이가 육안에 비춰지는, 그러니까 투사되는 크기가 좀 줄어서 좀 답답한 측면이 있긴 한데, 뭐 가격을 만약에 한 몇백 달러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면 저는 차라리 이걸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고요. 하여튼 해결해야 될 점은 이 고글절 소재를 어떤 걸 쓰느냐, 그 다음에 레도스를 양산할 수 있느냐, 요렇게 모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 시점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회사는 메타라고 하는 회사, 뭐 페이스북 운용사죠. 그리고 중국에 있는 JBD, 제이버드 디스플레이, 이 두 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메타는 아까 디스플레이 없는 버전, 그러니까 레이벤 메타를 이미 많이 팔고 있고, 2026년에 이 디스플레이 있는 버전 오라이언이라고 하는 걸 내놓을 겁니다. 지금은 좀 투박하게 못생겼는데 이거는 프로토타입이라서 그렇고요. 이걸 좀 더 폼팩터를 좀 얇게 만들고 좀 더 미려하게 만들어서 2026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있고 이 두 군데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든 도파간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트래킹 시스템도 있고 스피커 다 있고요. 그리고 제가 JBD를 좀 보셔야 된다고 하는 건, 여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JBD가 공급했습니다. 아마 2026년도에 양산 제품에도 JBD가 공급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현 시점에서 레도스라고 하는 디스플레이를 샘플이나마 공급해 줄 수 있는 회사가 JBD밖에 없어요. 이 구글링 해보시면 우리도 한다, 저기도 한다, 여기도 한다, 뭐 말이 되게 많은데 샘플링 대응도 사실 잘 안 되는 회사들이고, 이런 회사가 중국 회사라는 게 사실 좀 아쉽네요. 그리고 메타는 이 회사의 어떤 AI 전략하고 접목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메타가 최근에 자랑을 많이 하는 게 라마라고 하는 자체 개발 LLM이죠. 이 라마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70빌리언, 그러니까 700억 개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8빌리언, 단 80억 개의 파라미터, 매개 변수로 운용되는 LLM도 있다. 이게 굉장히 경량화된 버전이죠. 최근에 나온 라마 3.2에는 보면 심지어 1빌리언, 3빌리언짜리도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10억 개, 30억 개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구동할 때 소비 전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모바일이나 엣지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오라이언이나 이런 데 만약에 이 라마 3.2가 탑재가 되면 간단한 명령을 내릴 경우에 이거를 굳이 메타의 어떤 클라우드 서버로 가져가서 결과값을 도출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온 디바이스 상태에서 바로 그거를 결과를 도출해가지고 사용자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지연성 문제나 아니면 사생활 보호 문제에서 굉장히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서버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냐? 저는 디스플레이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LED 측면에서 보면 이게 2000년에서 2018년까지 마이크로 LED 분야에서 특허를 많이 낸 회사들을 이렇게 좀 추려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LG도 보이고 삼성도 보이고 한데 거의 대부분은 중국 대만 회사들이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2010년도에 삼성 LG가 LED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죠. 삼성 LED가 투자를 했었고, 지금의 삼성전자의 CSS 팀, 그리고 LG 이노텍도 거의 조 단위 투자를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조 단위 투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조 단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2010년, 12년 뭐 이렇게 가면서 중국의 물량 공세에 싹 다 쓰러졌죠. 삼성 LED는 이제 사실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고, LG 이노텍도 관련 사업에서 철수를 했어요. 마이크로 LED, 그러니까 레도스가 어떤 키로 등장을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다른 요소 기술들 관련해서 좀 기술 개발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 카바이드 도파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값싸게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 이걸 고굴절 유리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기술이라든지 또 다른 분명히 필드에 계신 분들은 개발을 많이 하고 계시겠죠. 세트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분명히 개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는 제가 듣기로는 디스플레이 없는 버전으로도 출시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건 저희 키포스트에서 다뤘던 컨텐츠인데 나중에 디스플레이 있는 버전 출시할 때는 중국 JBD 거를 달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AI 글래스는 왜 넥스트 스마트폰인가를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얘기를 끝내려고 하다 보니 트렌드는 잘 설명드린 것 같은데 지금 국내에서의 현황에 대해서는 이게 없는 건지 제 눈에 안 보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좀 많이 미진하다 이 정도 설명드렸던 것 같고 아마도 AI 글래스나 이쪽 IT 기기 쪽에서 어떤 사업 기계를 잡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투자를 생각 중이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준비한 건 일단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